그게 그냥 오직 하나의 기회가 그래서 나왔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신상 기록을 적다 보니까 전화번호 기입을 하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가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거의 그렇죠. 네 거의 그거는 위장회의 같은 느낌이세요? 자기들은 자기들 방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소신 이걸 뭐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겠지만은 결과는 자기들 소송에 개입할 사람들 들어오셔라 이거였죠. 그렇죠. 네. 약간 그 기존의 그 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 이유서 가지고 소멸시효가 되살아나긴 하는 건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건 피해자로만 알고 있지 누가 대표고 누가 뭐 이걸 주도했는지 일일이 다 안 찾아본단 말이죠. 그냥 내가 형제국정 피해자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면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먼저 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나를 욕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나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그쪽에 실리네요. 대중적인 여론의 네. 힘이. 지킬 수는 없으나 나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네. 말할 수 정확하게 얘기해요. 해소를 하거나 어떤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리게 되면 그렇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난 못 도와준다니까. 절차가 없는데 그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책임질 사람도 없으면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애초에 조사를 우리의 피해 사례를 덧붙여서 울산에 있었던 186명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특수감금에 대한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유죄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 89년도에 판결 내린 것은 불황인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였기 때문에 특수감금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의원에서 버스를 타고 나올 때 나는 뒤를 쳐다보면서 철문 나오는 뒷문을 보면서 아버지랑 누나랑 언젠가 같이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89년도 때인가 대구에 개구리 소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이들 5명 없어졌는데 전국의 경찰들이 총동원돼 갖고 막 잡고 난리가 아닌 거라. 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언젠가 우리 사건도 저렇게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믿었다고. 근데 아무도 안 해준 거죠. 그렇죠. 아버지랑 2007년도에 찾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당사자인 내가 피해자가 말 못하고 갇혀 있다라면 그 사실을 겪은 피해자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직접 하시기로 어떻게 알려볼까를 생각했던 거죠. 이런 거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눈에 보이잖아요. 현행법상 안 됐는데. 네. 안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딱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요. 대표님께? 아니면 법원 앞에서 이제 울고불고 아. 피해자스러움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울고불고. 그거밖에 없죠. 그 시각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자로 남는 시각과 피해 당사자 운동에 대한 활동가의 눈과 뭐 네. 여러 가지들 시각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피해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이면서 기록자로 남을 것이냐.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는 자기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 방문가 직원도 지켜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몇몇 모르는 시민분들이 이 내가 피켓팅에 쓴 글만 보면은 북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 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럼 내가 피해 당사자니까 내가 이야기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 개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막 그런 거야. 시민들 어떤 분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거짓말.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척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눈깔 뒤집어지기 직전인데도 한편으로 내가 복귀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4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을 한 대라도 치는 순간 불황인들의 수준은 그 정도구나라고 인식이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들도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 경찰들도 내가 화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걸 보고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는 내가 나보고 글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가당키나 하냐고. 네, 처음에는 완전. 그런데 기억나는 그대로 한번 써보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거는 맨날 떠오르니까 아 그대로만 쓰면 되겠구나 이러고 그건 가능하다 싶어서 그런 게 살아남은 나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고가 돌고 하면서 진선미 의원도 특별법 추진했었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사회가 갑자기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 네, 1년 만에.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사회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 선택한 길들도 어떻게 보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행법에 걸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법만큼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네, 완전 거기에 그냥 짜 맞추려고 하잖아요. 법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약간 선동 비슷하게 했을 때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여린 사람이에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생각도 하고 여러 번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 내 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순간 이걸 동정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힘든데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뉘앙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대. 입으로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등재를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도 국가들이 있어요. 네. 다른 그런 국가에서는 아직도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례는 계속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 동의가 돼요. 지금도 대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종교습소 현재였죠. 운종교습소가 있고 이렇게 A동, B동, C동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식당이 있어요. 이 자리가 원래 식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운동장이고 여기도 운동장이고 쭉 올라오면은 이 자리가 이제 개근 분교. 그러니까 불황인 수용소에 분교가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왜 분교가? 불황인 수용소에는 아동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진짜. 근데 아동들조차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라.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개근 분교가 들어와요. 네. 이거는 다 하나씩 구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뚜껑 열리게끔 해놨거든요.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나무 철문처럼 돼 있고 안에는 이제 철창으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라. 완전 감옥이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소대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갈 때 아까 저쪽 길로 애들은 혼자서 생활해요. 그런데 일반 소대원들은 이 작은 침대에 3명에서 4명 껴서 자는 거예요. 3명이요? 네. 그러니까 둘이서는 머리를 이쪽으로 보면 반대에 2명이나 아니면 1명이 이렇게 반대로 자는